반갑습니다. 김영노입니다. 제가 이 행사 첫 1회 베타뉴스 세미나의 사회를 봤었는데요. 이제 발표자로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베타뉴스에서 이제 기자로 편집장으로 일하다가 이제 요즘은 칼럼으로만 됐습니다. 며칠 전에 칼럼을 썼어요. 잡스는 가라. 그랬더니 가셨더라고요.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드는데요. 제 신기를 좀 믿어보신다면 올해 어떻게 PC 트렌드가 변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삶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또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인 LG전자는 과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그 삶이 좀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칼럼니스트로도 일하고 간혹 여러분들 뭐 텔레비전 같은 데서 나와서 얘기도 합니다만 저희 회사가 또 오늘 만나보시는 많은 제품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국내 총판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준비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는 잘 끝났다가 저희가 마지막에 몰아서 발행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LG전자 별도의 후기 이벤트가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든지 푸짐하면 좋죠, 그렇죠? 네. 올해 PC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맞추셔도 설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정말 죄송하게도 이게 용산입니다만 저도 컴퓨터 조립해서 많이 오랫동안 먹고 살았습니다만 용산의 이른바 조립시장이 정말 힘듭니다. 왜? 더 이상 컴퓨터를 조립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파워블로그이시고 또 컴퓨터에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왜 내 주인은 나는 정말 좋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정말 많이 조립시장이 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단적인 예로 메인보드 CPU의 판매량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거의 30에서 심한 경우 50%까지 분기별로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립을 안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들이 컴퓨터 안 쓰시나요? 아닙니다. 대신 새로운 판로를 찾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성능의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 요즘 차를 사시면서 이런 얘기 아직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차 힘 좋아요? 5명이 태웠는데 잘 언덕 올라가나요? 마찬가지죠. 요즘 컴퓨터 사시면서 스타 잘 돼요? 카트가 느려서 말이지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이제 고성능은 기본입니다. 거기에 뭔가 다른 나만의 스타일들을 더하고 계신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또 데스크탑. 저희 집만 해도 데스크탑이 이제 없습니다. 안 쓴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올인원 PC 하나하고 그다음에 노트북 한 대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 저희 집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하고 아이가 2학년 이렇게 있는데 굳이 데스크탑을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도 지금 타블렛 들고 오신 분, 노트북 들고 오신 분이 많은데 회사에서 요즘 보면 데스크탑을 잘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 회사의 신입 디자이너는 데스크탑보다 노트북을 달라고 해서 노트북을 줬습니다. 디자이너인데 왜? 훨씬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만큼 데스크탑의 시대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3D, 스마트,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이런 것들이 올해의 추세이고, 또 LG전자도 이런 면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G전자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한번 알아볼까요? 이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P 시리즈라는 노트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퀴즈 하나 드려볼까요? 혹시 LG전자에서 말하는 P 시리즈의 P는 뭘까요? 그냥 편하게. 퍼스널, 또 퍼포먼스, 또 플랫폼, 플래티넘, 프로젝트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프로페셔널 좋았습니다. 아무 뜻이 없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붙인 거예요. A 시리즈는 A, 그냥 알파벳 붙인 겁니다. 그러면 스티브 잡스한테 돌아가셨으니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왜 I라고 하셨냐면 그분도 뭔가 뜻은 있었겠죠. 근데 붙인 거죠. 좋았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P 시리즈는 고성능 하지만 정말 얇은. 저도 좀 오늘 사실은 준비를 할까 했어요. 이렇게
그 봉투에서 P 시리즈를 꺼내오는 걸 집에서 한번 해봤어요. 되더라고요. 너무 누구 따라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짓은 안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P 시리즈 노트북은 지금 전열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이른바 서류 봉투에서 충분히 꺼내실 수 있을 만큼 얇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좋고요. V300이라는 올인원도 역시 지금 전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 제품은 LG전자에서 처음 만든 이른바 올인원 PC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저희 집에도 올인원 PC가 하나 딱 놓여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일단 터치가 되니까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마 자녀가 있으시다면 컴퓨터를 살 때 이제 터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려하실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3D입니다. 3D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3D가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바로 P 시리즈입니다. P 시리즈는 P210, 220, 420, 430, 530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리뷰를 직접 써본 제품은 1020이었고요. 530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써봤습니다. 큰 특징들은 뭐 이렇습니다. 사이즈,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단은 다양한 제품군을 갖출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장점이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P 시리즈의 장점은 뒷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레이드 노트북입니다. 영어 공부는 아니지만 우리 블레이드가 무슨 뜻이죠? 칼날이라든지 또는 면도날 같은 거죠. 레이저를 우리가 하지만. 그래서 이 면도날처럼 사실 상당히 칼날처럼 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그 미리가 4.5mm, 4.7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기존 노트북의 이른바 그 활동성을 아주 극대화했다고 하죠. 우리가 특별히 저는 좀 두껍습니다만 제가 두꺼운 사람이라서 그런지 슬림 제품 소개할 때마다 상당히 사실 좀 좋아요. 왜냐하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슬림한 제품들을 넘어서서 이제 블레이드라는 이름을 쓸 수 있을 만큼 극단적으로 얇아졌다는 게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 쓰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네로우 베젤이라고 하죠. 네로우 베젤인데 베젤 자체가 아주 극단적으로 얇아졌습니다. 게다가 또 좋아진 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세 면 모두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 면, 양쪽, 한쪽 이렇게 그동안 얇고 저희는 정말 얇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 계시면 팔뚝도 다이어트하고 허리도 다이어트하고 엉덩이도 다이어트하듯이 세 면 모두를 다 얇게 다이어트하면서도 이렇게 작은 성능을 작게 샤프한 디자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P 시리즈의 큰 장점입니다. 굳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지 않겠으면 타사 모델에 비하면 거의 절반 이하로 얇아졌습니다. 모니터가 얇아지면 무슨 효과가 있죠? 베젤이 얇아지면 화면이 훨씬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아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냥 얇기만 한 거는 어떻게든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아이사 제품에 대해서 성능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과 얇음, 활동성을 논하죠.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노트북이니까 성능이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성능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성능이 가장 큰 하나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인텔 2세대인 이른바 샌드브리지 코어 프로세서를 적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처음에 니콜도 있고 여러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안정화가 됐죠. 그래서 코어 i7, i5가 이 안에 들어가고요.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추세 중에 하나는 더 이상 노트북에 이제 이른바 인터널 그래픽, 이른바 내장 그래픽의 추세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제가 이 정도 P 시리즈 정도의 얇은 제품이었다면 그동안은 다 그래픽 부분들은 넘어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른바 쉐어드 방식, 내장 방식이 아닌 별도의 그래픽 카드를 지포스 GT520M 그래픽 카드 정도를 담았기 때문에 아주 내가 이걸로 프로게이머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이 담깁니다. 메모리도 요즘은 윈도우즈 7도 64비트를 기본으로 포딩 해드리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 제품 장점 중에 하나가 영문이든 한글이든 한번 골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인스톨 하실 때 혹시 나는 좀 미국에 출장을 가야 된다든지 유학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64비트 같은 경우는 영문도 한번 골라서 쓰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이렇게 두 가지 멀티랭귀지도 되어 있고 기본으로 64비트이기 때문에 8GB의 메모리를 충분히 다 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노트북 하면 역시 뭐니 해도 가지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제가 처음 샀던 노트북은 거의 가방이 없으면 가지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무거웠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벼워졌습니다. 근데 특히 그냥 무조건 가볍다라는 것보다 이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15인치 노트북이 가져야 되는 무게를 있습니다. 보통 15인치 노트북 하면 우리가 그래, 이럭저럭 한 2kg 정도는 되지겠지. 근데 그 무게인데 16인치, 17인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훨씬 더 내 생각했던 것보다 화면이 크다라고 느낍니다. 가볍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12형, 그러니까 뭐 12형, 제가 이제 인치란 말보다는 요즘 이제 좀 이런 말씀하는데 12형, 13형, 14형, 15형 이런 그 화면 크기에 볼 때 12형의 화면, 12형의 무게인데 실제 봐보니 화면은 13형, 14형 이런 식으로 넓은 화면이 더 들어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무게도 훨씬 가벼워졌다는 것이 P 시리즈의 장점이다. 물론 여기는 요 중요한 말 왼쪽 구석에 있죠. ODD도 포함돼서 이 무게이기 때문에 ODD를 뺐다면 좀 더 가벼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ODD의 쓰임새가 좀 있기 때문에 ODD를 넣고도 이런 무게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겠죠. 다음 P 시리즈에서 그런 가볍다, 성능 좋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바로 아주 극단적으로 얇아졌다는 겁니다. 즉 두께 작은 거죠. 아까 제가 네로우, 또 블레이드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젤의 두께를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제는 아주 슬림 LCD를 적용해서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따 가셔서 저희 부스에 들려주셔서 한번 꼭 뚜껑을 한번 닫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뒤에 하나를 뒤집어 놓을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노트북은 사실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이는 면, 액정과 키보드 면뿐만 아니라 남에게 보여지는 이 뒷면, 이런 거 백판이라고도 하고 제조사에서는 A사이드라고도 합니다만 이 면이 과연 어떤가라는 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얇아졌는가. 뭐 경쟁사와 굳이 비교하지 않겠습니다만 노트북의 두께에서 약 10mm 정도로 줄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LG는 이 P 시리즈에서 해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뭐죠? 군더더기를 빼라. 극단적으로 가볍게. 그래서 뭐 깔끔하고 세련된 이런 것들이죠. 이제 요즘 보시면은 장식 같은 것들도 많이 줄고요. 좀 더 슬림해지고 심플해지고 이런 것들 심플을 넘어섰다라고 그냥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니멀리즘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노트북 실물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P 시리즈의 430과 530 제품 같으면 14인치, 15인치 제품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14인치, 15인치 노트북 하면 어떠세요? 보통 아저씨 노트북, 사무용, 두꺼워, 재미없어, 무거워 이런 느낌이 들죠. 안 예뻐. 대표적으로 제가 회사에서 쓰고 있는 H모사의 노트북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분사한다고 말이 많죠. 그런 노트북 보면 어때요? 사무용 노트북의 특징들 많이 있죠. 키면 보안 프로그램 한 10개 돌고 막 재미없고 좀 뭔지 무겁고 투박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래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제 LG전자 노트북 같은 경우 특히 P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색도 화이트부터 해서 정말 심플이라든지 티탄 블랙이라든지 블루 컬러로 아주 이 프레젠테이션에는 제가 제대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색깔 자체가 아주 컬러가 좀 뭐랄까요 심플해지면서도 중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 시리즈를 정의하면 뭐냐고요? 신민화가 아니고요. 바로 이렇습니다. 먼저 P220 좀 말씀드릴까요? 앞서서 다른 회사 관계자분이 모니터에 대한 설명을 잘 드렸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비다만 IPS 하면 역시 LG죠. 그래서 IPS의 가장 큰 장점, 광시야각의 장점을 다른 곳도 아닌 12인치형, 12형 노트북에다 담았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 보통 노트북 같은 경우는 12형 쓰시는 분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험회사라든지 자동차 뭐 영업사원이라든지 누군가에게 내 노트북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좀 더 넓은 광시야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멋진 노트북이 아니라 뭔가 나와 함께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대학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오른쪽에 한번 잡지 스타일로 저희가 편집을 해봤습니다. 봤더니
자랑거리가 상당히 많네요. 예를 들면 IF라고 하는 디자인상을 기본으로 디자인 쪽에서 상을 받았고요. 여기에 뭐 성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만큼 뛰어난 성능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스펙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이제 고객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노트북이 P 시리즈입니다. P 시리즈는 그래서 12형, 13형, 14형, 15형부터 선택이 넓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그 쓰임새에 따라서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말씀드리는 LG의 또 새로운 변기죠. 12형 P 시리즈의 제품입니다. 제가 올인원 PC를 처음 만난 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HP의 올인원 PC를 제가 처음으로 만나면서 이게 정말 뜰 것 같다. 또 삼복 컴퓨터의 PC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끌 것 같다 했는데 사실 그지 뜨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왜 많이 못 떴던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왜?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올인원 PC 하면 디자인이 멋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나왔던 올인원 PC는 그냥 모니터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어디에서 잘 팔리냐면 그 마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중간에 이렇게 해서 특가, 고객 특가 뭐 이래가지고 뭐 99만 원 찍 지우고 69만 9천 원 무이자 12개월 이래야 어떻게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었어요. 근데 이젠 디자인으로 어느 정도 승부를 걸어야 되는 제품이 됐고요. 올인원 PC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공간 활용입니다. 정말 여기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타고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아파트 한 평이 좀 얼마입니까? 그렇죠? 엄청 비싸. 1000단위가 넘죠. 서울 같으면 뭐 3000단위로 시작하는 데도 있죠.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파트 값을 감당 못해서 다음 달에 경기도민이 되기로 이렇게 하는 좀 가슴 아픈 사연인데 그 비싼 공간 들여서 뭐 하시죠? 컴퓨터 책상 하나 놓으면 거의 한 평 잡아먹습니다. 넓게. 그래서 그런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또 하나의 올인원 PC의 장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 스타일,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이 정확히 말하면 뽀대, 간지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엇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자동차 회사 광고할 때마다 앞에 헤드라이트만 보이지만 우리가 보는 건 뭘만 보죠? 자동차의 뒷부분만 봅니다. 그래서 뒤태가 생각이 나죠. 이쁜 자동차는 뒤가 이쁘면 우리도 이쁨. 여성분들도 뒤태가 예쁘면 미인이라는 소리 듣듯이요. 그래서 뭔가 스타일이 다른 제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성능은 기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고성능은 어쩐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생각한 게 바로 V300이라는 올인원 PC고요. 이 올인원 PC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300은 LG전자가 처음 선보였다는 것을 좀 중시해 주세요. 즉 LG전자가 오랫동안 여러 제품을 만들었지만 올인원만큼은 이제 걸음을 띄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걸음을 뛴 게 아니죠. 왜? 그동안 충분히 만들었던 노트북, 데스크탑, 모니터의 기술력이 다 녹아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IPS 패널입니다. IPS 패널 하면 곧 LG가 생각나시잖아요. 그만큼 광시야각의 넓은 화면, 그것도 지금 현재는 23인치형, 23형만 나오고 있지만 이 제품이 들어감으로써 일단 화면이 시원해 보입니다. 게다가 멀티터치는 이제 기본이죠. 윈도우 7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멀티터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물론 저희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돌리고 화면을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3D 지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도로 회전한다든지 이럴 때 아주 멀티터치 편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게다가 또 LG전자가 요즘 장점으로 여는 게 뭡니까? 요즘 광고 보시면 아마 3D에 대해서 뭐 장동건부터 김태희까지 다 나오죠. 근데 3D를 지금 저희가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3D를 그냥 저는 생각하면서 우리 냉정하게 말해서 언제나 3D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3D를 볼 만큼 콘텐츠가 많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하지만 분명히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그 3D 쪽 콘텐츠를 찾아봤더니 국내에 팔고 있는 3D 콘텐츠 타이틀이 이미 200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아바타밖에 몰랐는데. 그리고 나는 극장 가서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막만 3D로 둥둥 뜨는 경우도 많았는데. 하지만 이제 정말 3D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뭐 스카이라이프에서 이미 3D 하고 있는 건 아실 거고요. 심지어 이 제품에는
3D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도구도 있습니다. 내가 3D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중국산이나 대만산 제품에다가 안경 하나 드시고 자 3D입니다 하는 거 같고 국내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부터 꼼꼼히 만들어서 드리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얇고 정말 가볍습니다. 가볍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무거웠어요. 왜? 24mm였기 때문에. 하지만 충분히 여성분들도 옮길 수 있을 정도의 무게입니다. 이거 무거워서 못 옮길 때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안정감이 있고 멋진 디자인이면서도 얇고 세련됐습니다. 영어로 쓰니까 좀 있어 보여요. 스타일리시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왜 오고 하실 거예요? 진짜 궁금하네. 그 다음에 기본으로 보시면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는데 딴 건 모르겠습니다만 키보드 한번 꼭 눌러보세요. 그 LG 노트북의 그 이른바 쫀득한 키감이 올인원 PC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근데 크기는 정말 작아요. 그래서 아까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 좀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키보드와 마우스가 정말 쓰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만큼은 코어 시리즈부터 펜티엄까지 이렇게 다양한 바리데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픽 카드도 아까 저희 노트북에서는 5000 시리즈였지만 한 단계 앞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라데온 6000 시리즈가 그래픽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빼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분실이 잘 돼서 그런데 리모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리모컨이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텔레비전이 있었다는 얘기죠. 당연히 텔레비전 됩니다. 그래서 저 제품을 쓰시려면 선은 딱 두 개만 연결하시면 돼요. 하나는 전원선, 또 하나는 TV선. 그렇죠. TV 대신에 뭐 엑스박스 좋습니다. 뭐 어떤 연결하셔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B도 당연히 3.0 이제 나왔는데 블루투스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고요. 키보드 가서 한 번만 살짝 들어보시면 키보드하고 옆에도 뭐가 있냐고요? USB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키보드도 뭐 원하시면 유선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나는 무선 좀 싫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버전도 되어 있고요. 어쨌든 제가 보면서 지금까지 봤던 뭐 MSI, HP, 삼보, 삼성 수많은 올인원 PC들을 제 개인적으로 써보고 또 제가 판매도 해보고 마케팅도 해봤지만 가장 완성도 높은 제품.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도 이제 올인원 PC는 그냥 모양만 이러지 않은 제품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얇은 거는 기술력입니다. 굳이 A, B, C사로 썼는데 정말 저는 이름을 좀 밝혀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쟁사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이런 회사들의 제품에 비해서 정말 얇아졌다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동안 올인원 PC는 기본 화면이 19인치, 22인치 정도가 기본적으로 화면이 있습니다. 이제 LG는 화면 크기가 잘 아시겠지만 23형을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인치 대형 LCD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2세대 샌드위치 CPU 넣고 성능도 괜찮은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한번 뒤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고 보시고 블로그라든지 후기 이벤트에서 참가해 주시면 아마 참 재미있는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저 말씀드렸던 제가 자랑했던 쫀득쫀득한 무선 키보드와 유선용 무선 마우스가 여기 같이 들어있습니다. 키보드 마우스가 일단 좋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컴퓨터라는 것들은 IT 기기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그런 키보드들을 안 좋아합니다. 왜 키보드 중에 보면 이렇게 일본 노트북 쪽으로 이렇게 광을 반짝반짝 해놓은 하이그로시 키보드 써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키감이 떨어져요. 터치하기도 불편하고. 왜? 우리가 써야 되는데 노트북이라는 게 불편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북이나 키보드나 이런 거 쓸 때 좀 뭐 쓰시는 분들 계실 때 죄송하지만 도대체 키스킨을 왜 쓰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보드는 소모품이에요. 언젠가 쓰고는 버려야 돼요. 근데 어떤 제품들을 권해드리면 이 제품은 키스킨이 없어서 못 쓰겠습니다. 우리 키보드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키보드는 내가 중요해. 내 소중한 건 더 내 손가락이고 내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몸이 닿는 키보드나 마우스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걸로 좀 써야 돼요. 근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 쓰더라도 키보드나 마우스를 별도로 싸서
뭐 사서 쓰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저희 회사 거니까. 이렇게 써서 쓰는데, 이 제품만큼은 굳이 키보드나 마우스를 바꾸지 않고도 쓸 만큼 아주 좋은 제품이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왼쪽의 제품이 굳이 연출 사진이라고 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집에 가서 데스크탑 뒷면을 보시면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저희 집 컴퓨터를 이제 곧 뜯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많은 손을 뺐죠. 근데 지금은 저희 집은 텔레비전이 이렇지 컴퓨터는 이렇지 않아요. 깨끗해졌어요. 우리는 PC 쓰고 노트북 쓰니까 저희 집에 일단 유선이 없습니다. 공유기로 다 무선으로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깔끔해질 수 있을 만큼 좋습니다. 전원은 하나 연결해 주셔야 돼요. 노트북은 아니니까요. 전원만 연결해 주시고 TV를 보신다면 TV선만 연결해 주셔서 좋습니다. 이렇다면 훨씬 깔끔한 공간을 연출할 수가 있죠. 뒤쪽에 보시면 뒷면인데 물론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참 좋은 의견 내셨어요. 이거를 앞면으로 뺀다든지 옆면으로 빼면 더 좋을 거다. 좋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전자 측에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USB 포트라든지 무선넷, HDMI, eSATA, 전원, 스피커, 노트북이 갖춰야 될 것은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친구들 계실 것 같아요. 특히 베타뉴스에 오신 분들은,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아주 하이엔드 유저시니까 이거 업그레이드 어떻게 해요? 노트북은 여러분 업그레이드 하는 게 뭐가 있죠? 하드디스크나 메모리 용량 늘리는 정도입니다. CPU를 바꾸려면 노트북 쓰시면 우리 여기 아이패드로 얼굴을 가리우시고 계신 미인이 한 분 계신데 아이패드 사셔서 우리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오버클럭 어떻게 해요? 이거 아이패드 업그레이드 어떻게 해요? 왜? 이건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쓰시라고 만들어준 겁니다. 그것이 싫으시는 분들은 또 조립이라는 새로운 방법도, 기존적인 전통적인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이미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쓰시는 것도 왜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더라. 제가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들의 헤드폰이라든지 멀티카드 리더 이런 것들이 다 기본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이 받침대 오른쪽에 보시면, 이쪽에서 보시면, ODD도 자동차에 보시면 이렇게 좀 멋있게 들어가는 거 있죠. CD 딱 넣으면 알아서 찡, 그거 달렸습니다. 빼놓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소리가 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뒷면에 히든 스피커로 2.1 채널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시면서는 스피커 굳이 안 드린다는 얘기죠. 다 안에 들어있습니다. 역시 LG 제품을 가장 소개할 때 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도 우리는 PC라고 말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가 좀 특이하네요 이런 말씀할 정도로 디스플레이 이미지가 강한데요. 그만큼 여러 장점이 있죠. 일단 24명의 풀 HD 해상도에다가 지금 왼쪽에 말씀드리는 IPS 패널을 쓰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일 겁니다. 그래서 IPS 패널의 여러 가지 장점. 일단 아까도 똑같습니다. 저희 IPS 패널은 200도고 300도고 넓어지는 건 아니죠. 똑같은 178도까지의 넓은 광시약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요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LED 백라이트를 써서 전기도 줄이고 좀 더 또렷하고 밝은 화면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3D입니다. LG는 보통 그냥 3D라고 안 하고 앞에다 이름을 꼭 붙이시라고요. 시네마 3D. 영화 같은 감동을 보이실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3D 영화를 보러 갔는데, 보통 저는 토요일 날 놀토 때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많이 보러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3D 안경 그냥 하나 주잖아요. 그거 갖고 오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극장 여러분의 표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굳이 반납 안 하고 오셔서 집에서 LG 노트북이나 LG 3D, LG TV에 보시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3D로. 그래서 굳이 안경 또 안 타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모사 제품처럼 대리점 가서 5만원에서 6만원, 비싼 거 10만원씩 주시고 충전하시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반대로 나는 극장에서 주는 3D 안경이 좀 불결할 것 같아. 누가 팝콘 먹다가 이렇게 만졌을 것 같아. 깔끔 떠셔도 됩니다. 집에서 쓰시는 3D 안경 쓰시고 가셔서 영화 보면 3D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왜? 똑같은 평광 방식이니까. 그걸 평광 방식이라고 보통 하죠. 월드와이드로 거의 스탠다드처럼 쓰이는 방식이니까 아주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팁 드렸습니다. 가셔서 안경 가져오셔도 돼요. 꼭 반납 안 해줘도 됩니다. 어린이용도 따로 줍니다. 롯데시네마 가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능과 편의성은 어떨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저 모델이 그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안경도 왜 플립 타입도 저희가 따로 기본으로 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기본이 되는 CPU는 이제는 거의 뭐 샌드위치가 평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세대인 샌드위치 하나 같고요. 오늘 제가 일부러 좀 그 모델 샷을 많이 넣었더니 상당히들 많이 좋아하시네요. 이게 마지막 시간인데 이렇게 주무실 분들이 많은데 별로 안 주무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ATI의 모바일 라데온 그래픽 카드가 기본으로 또 들어있고요. 그래서 가장 성능이 좋고, 그 고급 올인원이냐 아니냐의 기준 중에 하나는, 또는 고급 제품이냐 IT 제품이냐 아니냐의 하나는 여러분 리모컨 보시면 합니다. 이른바 중국산 OEM 뭐 이름 잘 모르는 메이커의 리모컨을 보시면 어때요? 상당히 조잡합니다. 채널 버튼이 어디 있죠? 막 어디 있지 이게? 뭐 이런 데 있죠. 누구나 생각해서 이게 채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눌러보면 뭐예요? 뭐 소리 설정 이런 거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LG 제품을 써보시면 집에서 굳이 TV 한번 우리 TV 하실 때 굳이 사용 설명서 읽지는 잘 않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냥 눌러놓고 일단 시작하잖아요. 전기 꽂고 눌렀는데 안 나오면 AS를 부르는 한이 있더라도 설명서는 안 읽습니다. 왜? 간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LG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편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어메이징 3D. 이번에는 3D 쪽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D 제품은 LG의 여러 가지 제품이 있겠습니다만 요즘 가장 인기를 끌어준 제품은 A530, 520 이 두 가지 제품들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레마 3D는 이 노트북에서도 그대로 구현이 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 노트북용으로 따로 뭐 안경을 사야 돼요? 아닙니다.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언제나 3D를 봐야 돼요? 아닙니다. 3D 컨텐츠일 때만 안경 쓰시고 보시면 되고 평소에는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내 제품이기 때문에 3D 컨텐츠를 그저 몇 개 더 드립니다 이런 걸로 드리는 게 아니라 3D 컨텐츠를 여러분이 직접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앞서 뭐 여러분 여기 보면 와콤도 있고 여러 가지 메이커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메이커들이 우리보다 아니 자녀들에게 아마 휴대폰 주시면 요즘 스마트폰 주시면 애들 하는 거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막 뭐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정말 설명서도 모르는데도 앵그리버드 같은 경우는 다 판 끝까지 깨죠.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특히 3D 컨텐츠를 만들어낸 거 보면 정말 놀라운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교육용으로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게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2는 남이 하는 것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선수분이 왔는데도 저는 저분이 이렇게 유명한 줄 몰랐어요. 사실은 대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만큼.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정말 유명하신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스타크래프트 2 같은 경우도 3D로 즐기는 걸 한번 봤는데 정말 저는 이렇게까지 게임이 발전했구나 정말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임이 3D가 노트북에서 게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몇 년 후의 일이 아니라 2011년 오늘 가을 베타뉴스 세미나 오신 분들은 실제로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D 동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할 수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트위터 중에서 또 인터페이스도 상당히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건 저같이 안경을 끼는 사람도 플립 타입으로 아주 쉽고 편하게 안경에다 아까 보니까 그냥 끼우시는 분이 있는데요. 플립으로 살짝 열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이 LG 제품의 큰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LG 제품을 LG가 생각하고 있는 2011년 그리고 2012년에 대한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의 트렌드는 뭘까요? 한번 좀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냥 베타뉴스 세미나인데 나 그냥 경품을 받아가겠다 이런 거보다도 과연 뭔가 그래도 뚱뚱한 컴퓨터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뭔 얘기를 하느냐라는 걸 하나 정도는 좀 받아가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크게 이런 4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하고 가상화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무슨 조선일보인가 어디 신문 일면이 그랬죠? 아이헤븐이라고 했었더라고요. 잡스께서는 천국에 가셔도 아마 아이헤븐을 만들어줬을 거라는 얘기 하는데 마찬가지죠. 클라우드하고 가상화는 뗄 때가 뗄 수가 없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교라든지 또 시청 같은 경우에부터 지금 빠르게 가상화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클라우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체에서 저걸 안 줍니다. 더 이상 노트북이나 개인용 PC를 주지 않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LG CN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직원이 거의 뭐 몇천 명, 몇만 명 단위가 아닌 회사인데 임원 20몇 명에게만 노트북을 지급하고 전 직원에게 노트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뭘 쓰냐고요? 클라우드 씁니다. 가상화로 서버에다가 공간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내리고 바꿔니다. 자기한테 있는 건 뭐냐고요? 모니터와 키보드와 마우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을 아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CPU의 성능, 듀얼 코어, 쿼드 코어, 그래픽 카드의 성능 이런 것들은 거의 무시되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클라우드와 가상화에서부터 나오는 성능, 컨텐츠를 얼마나 잘 내려받아 쓰느냐가 오히려 더 2012년에 화두가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 우리 클라우드 하면은 뭐 아는 게 우리 예쁜 소녀시대가 나와서 얘기하는 다음 클라우드밖에 사실 우리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냉정해지자고요.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은 쪽에서 클라우드가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 그걸 위해서는 가상화가 필수적이고요. 지금 여기 아이패드 쓰시고 저는 안드로이드 휴대폰 쓰고 윈도우즈로 돌아가는 노트북 쓰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OS인 것처럼 묶어지는 가상화 소프트웨어들, 가상화 기술들이 발전돼서 이미 쓰고 있습니다. 3D, 시네마 3D를 아마 지금 우리 느끼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LG전자가 필두돼서 아마 더 실감나는 3D를 2012년에는 우리한테 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제 3D가 없으면 영화 심심해서 못 보겠다. 정말 우리 아바타가 3D 아니었으면 뭔 재미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런 3D 효과를 더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thin and light란 말 썼죠. 얇고 가볍고 작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울트라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그것이 감동을 주는 어메이징한 제품들이 분명히 2012년에는 나올 겁니다. 누가요? LG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LG가 하는 2012년에는 저는 이랬으면 좋겠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하드웨어와 뭐 가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전복하게 쓰기 쉬운 소프트웨어가 좀 더 LG 제품에는 많이 깔렸으리라 믿고요. 또 하나는 LG 제품 하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눈높이에 맞는 그동안 서비스를 줬지만 그 서비스를 뛰어넘는 감동이 있는 서비스가 저는 고객들에게 좀 더 지속되리라고 믿고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점이 있겠죠. LG 제품의 여러 가지 장점, 지금 뭐 3D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극대화해서 갈 수 있는 그런 LG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012년도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해드렸고요. 또 2011년도 분석을 했고 12년도는 어떤 제품이 올 거다 분석됐다. 제가 좀 시간을 오래 끄는 관계로 경품 추첨은 저보다는 오늘 베타뉴스 관계자분들이 직접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했다는 것만. 그래서 올해 베타뉴스 세미나 오신 분들 이제 가장 기대하시고 또 운을 시험할 수 있는 또 경품 추첨 순서도 됐는데요. 그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내 대기업들도 또 여러분이 생활해 보시는 LG전자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